안녕하세요. 리얼로컬입니다. 샌마이라는 마을을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비를 피하러 작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트라스와 밀크티를 한 잔 시키고 비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더군요. 그들도 비를 피하러 들어온 것일까? 그들은 주인과 매우 친해 보였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막 마치고 수다를 떨기 위해 들렀는 듯 그들은 많은 수다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가니 의자에 앉아 밀크티를 마시며 소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이겠지? 너 영어로 이름 물어봐. 뭐 그런 뜻일까요? 간단한 영어로 이름을 물어보는 뜻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부를 때 한꺼라고 하지요. 하지만 수줍어서인지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멍하니 그을은 아스팔트가 내뿜는 아지랑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다 소리는 주인장의 목소리와 함께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까르르 웃음소리가 피어납니다. 주인장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에게 와서 또박한 영어로 What is your Instagram? 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하며 저의 핸드폰 인스타를 열어 아이디를 보여드렸습니다. 주인장은 제 폰을 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자 됐어? 학생들이 꺄 하고 소리를 내었고 2분 뒤 저의 인스타에는 6명의 팔로워가 더 생겼습니다. 저는 인스타를 쓰지 않았습니다. 호이안에서 서양 애들과 어울리며 강제로 그들에게 인스타를 설치당했기에 딱 외국 친구 5명만이 팔로워이고 팔로잉이었죠. 갑자기 저의 팔로워가 11명이 되었고 그들은 저의 국적과 이름과 직업과 나이를 털어갔습니다. 아니 털어갔다기보다 아이디를 만들 때 동일 아이디가 많아 저의 버릇상 태어난 연도 뒷자리를 넣어 아이디를 만들었기에 그들은 빠르게 저의 나이를 알 수 있었지요. 구글 번역기는 함부로 반말을 찍찍합니다. 내 나이 정도로 봤는데 실망이다. 내 삼촌뻘이네. 여긴 뭐하러 왔냐? 밀크티 맛있냐? 6명의 질문 공세에 질려 얼른 밀크티를 마시고 비바람 속으로 달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질문과 수다가 저에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못생긴 삼촌에게 뭔 관심이 그리 많은지. 그래 나는 너희들 삼촌뻘 어르신이다. 카메라는 취미다. 그냥 자연 다큐나 찍는 아저씨다. 유튜버 아니다. 유명하지 않다. 방송국 근처도 못 가봤다. BTS 모른다. 에잇 짜증나. 그중 한 질문은 번역기가 아닌 느낌이 납니다. 질문도 간단합니다. 직접 타자로 치는 게 느껴집니다. 뷰를 간단하게 유로 표현한다든지 질문도 근사합니다. 베트남의 문화와 자기 또래의 베트남의 아이들이 가지는 호기심과 생활에 대해 말하더니 친구들의 귀찮게 함을 이해하라며 사과하길래 괜찮다. 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그런 대접이 낯설고 반갑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은 답변이 억자인에 시들해진 건지 아니면 제가 하나이에게만 답장을 하니 모여서 지켜보는 건지 시간이 8시를 넘어가니 아마 집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약간 이상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사과를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사과하면 바로 처벌이라는 공산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 아이는 친구들의 행동에 자연스러운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편집을 하며 잠깐씩 나누는 대화는 15살의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재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를 넘어가는 시간까지 톡이 날라오길래 그만 자라고 늦었다고 하니 젊은 베트남 학생에게 11시는 자기의 이른 시간이라는군요. 어째서? 라고 물으니 아마 대부분의 또래의 친구들은 핸드폰 스크롤링으로 밤을 새울 것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길래 저는 한국하고 똑같네. 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늦잠으로 학교에 갈 때 정신이 없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편집을 하며 나눈 대화가 그녀와 제가 친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참 재치가 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 삼촌도 재미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가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사실도 알아버렸습니다. 베트남의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다는 것도, 5월 말에 베트남의 학기가 종료된다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득 베트남의 중학생 졸업식은 어떻게 카메라에 담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초대에 응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 중 3명의 아이가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가 길게 이어진 이 친구의 이름은 티아레이 마이였습니다. 프로필 속의 사진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채 먼 곳을 응시하는 애잔한 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베트남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카의 얼굴이 떠오르며 흐뭇했습니다. 베트남의 졸업식은 아침 7시에 열린다는군요. 제가 다낭에서 가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다니.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졸업 세레머니 같은 것을 하니? 네. 우리는 삼색 파우더를 준비해서 서로에게 축하하며 뿌리고 놀 거예요. 그럼 졸업식을 마치는 시간은 언제쯤이니? 9시쯤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2시간을 벌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의 졸업식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어른일 테니 너무 튀는 것 아닐까? 시선을 끌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아마 그렇겠죠? 그럼 대충 학교 밖에서 촬영하며 분위기를 보다가 졸업식 마칠 때 즈음 조용히 들어가 촬영해야겠다. 괜찮아요. 외부인도 꽤 있을 거예요. 편하게 촬영하고 저희를 축하해주세요. 그래, 그런데 나 너희 얼굴도 모르고 학교 주소도 몰라. 오늘 봤던 가게의 맞은편에서 10m 정도에 있어요. 그래, 삼촌이 촬영 끝나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줄게. 오케이. 이게 그 아이와의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최대한 점잖은 긴 바지와 긴팔, 무지막지한 더위에도 굳이 양말에 운동화까지 신었습니다. 조카의 졸업식에 가는 기분으로 1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는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그 가게에 들러 밀크티를 먹으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일부 부모님들도 보이고 입구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이 좌판을 열어 음료와 각종 축하물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벌써 온갖 파우더를 묻힌 중학생들이 한 손에는 졸업장을 다른 손에는 파우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애들도 있었고 친구와 장난으로 정신없는 아이도 있었지요. 이틀 전 본 그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밀크티를 반쯤 남기고 주인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귀가를 한 듯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학교 안을 조금 촬영하고 있으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핑크색, 파란색 파우더를 서로 뿌려대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즐거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으니 한 학생이 저를 툭툭 치며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펜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자신의 교복의 사인을 남겨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친구들의 사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 쓸 때나 쓰는 사인을 여기서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영어로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미 3명이 줄을 섰습니다. 시선을 끌지 않겠다는 저의 생각은 이미 한참 어긋나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이 제 손의 카메라에 계속 관심을 가지네요. 7번째 학생의 옷깃에 사인을 해줄 즈음에 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스스로의 하찮음을 아는 제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사인을 웃으며 사양하며 교문 밖으로 자연스러운 스텝을 옮겼습니다. 어제의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 중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오로지 일진인 듯한 남학생들이 몰려와 말을 붙이며 매우 귀찮게 할 뿐이었습니다. 밀크티 한 잔을 추가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남학생들은 관심을 서서히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Where are you? I don't find you.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제게 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곳에는 6번째 옷에 사인을 받던 여학생이 앉아 웃지도 않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흘깃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6번째 사인을 받았던 여학생이 남긴 미련의 시선이 기억났습니다. 약간의 귀찮은 느낌으로 대충 휘갈겨버린 사인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한 한 외국인과 무표정한 고개 숙인 자그마한 여학생. 어떻게 해야 할지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베스트컷 사진이 프로필에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미리 못했을까요? 저는 왜 그 아이를 몰라보았을까요? 내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 나에게 어떤 제스처를 하라는 말을 왜 나는 미리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저의 행동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저의 폰을 꺼내 인스타를 보여주며 너 정말 이 아이인 거니? 라고 물어버렸으니까요. 그 아이는 핸드폰을 들어 저의 인스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너를 자세히 보지 못했잖아.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정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하고 싶었지만 어설픈 영어는 내 입을 맴돌 뿐. 저는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인스타를 통해 제 미안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친구들에게 주고 카메라를 꺼내 그 아이의 졸업장을 찍고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라도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정말 미안하더군요. 그 아이가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저도 뒤에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왠지 너무 미안함에 생각보다 자리를 빨리 떠나 바람 속으로 달렸습니다. 옆으로 빵가게가 지나가길래 바이크를 돌려 예쁜 케이크를 하나 사서 다시 가게로 돌아가니 그 아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케이크는 더 어린 아기들에게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미안함과 변명을 담은 글을 쓰려고 저녁에 인스타를 열어보니 4명은 이미 팔로우를 취소했더군요. 그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픈 추억을 주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해.